결국 저희가 이제 조이대 대법원 얘기, 조이대 코트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일관되게 흐름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마치 이제 국민들의 견제를 벗어나서 독립을 국민으로부터 해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다 이런 우려도 계속 하시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 지금 본책 즉 윤석열과 김건희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영장 기각이 너무 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기각되는 건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뭐 일각에서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서 그렇지라고 하기엔 지난 특수부 검사들이 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너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법화 10만 원 썼다는 것 때문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압수수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정말 그냥 자동 자판기라고 막 그 멸칭을 당할 정도로 영장을 잘 내주던 그 재판부가 갑자기 내란 그리고 뇌물과 어떻게 보면 국가 시스템 전반을 흔들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영장을 깐깐히 한다. 저 웰바이오텍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네. 김건희 씨 오빠죠. 눈앞에서 네. 증거 인멸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영장이 기각되고 이거를 도대체 저희가 그 지금 제안된 전담재판부를 제외하고 어떤 방안으로 견제를 하고 수정할 수 있는지는 저는 솔직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말씀을 지금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사법부 더 이상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번 판결로 확실히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거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내란 종식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이대 사법부의 이런 모습, 지금 사법개혁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재판과 행정을 분리하는 그렇게 통해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게 또 언제 얼마나 빨리 될지 모르겠고 당장 내란 재판 직위원이 내년에 뭐 1월 재판 끝내고 2월에 선고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제대로 될까?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1심 때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네. 공판 재개를 해야기 때문에 다시 시간이 소요돼서 그럼 항소심 때부터라도 내란 재판이나 이번 특검에 관련된 재판부들이 그 전담 재판부의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하더라도 할 거면 이제 추천부터 시작해서 검증 선출이 필요한데 그럼 2,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네. 1심 재판이 지금 1월에서 2월 정도로 예상되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주 길어야 3주 입니다. 그 안에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네.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추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효용이 좀 이제 실익이 없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나 마찰에 비해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 항소심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검이 물론 한 달밖에 이제 활동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지만 네. 사실 특검이라는 거는 특별수사기관인 거고 이 이후 특검이 활동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혐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중수청, 뭐 검찰, 뭐 국수본 어떤 수사기관이라도 김건희 씨 계속 비리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러면 이제 특검이 끝났으니까 면죄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들이 수사를 할 때 그 영장을 그럼 또 지금 수원 3인방과 한 분의 판사님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효용이 예전보다는 좀 덜했지만 그렇다고 사후 양방문이라도 안 하면 이거는 그 유명 개그맨인 박명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무 늦은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조이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자백한 셈이 된 그런 이번 판결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나경원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계속 하려고 할 텐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걸 견제를 못한다. 그러면 국민들의 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재판부를 어떻게 또 믿느냐.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떨어진 이 상황. 이게 너무나 뼈아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더 걱정하고 있는 건 예. 뭐 나경원 의원님 한 명이 뭐 정치적 생명이 연장이 돼갖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심판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걱정되는 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예. 이런 추세라면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내란 당시에 가담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밝힐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다. 이게 저는 더 걱정이 되고 실제로 지금 그 핵심 구리에서 조금 멀어진 조태용 뭐 국정원장 뭐 이런 사람들이나 구속이 되고 있지 네. 윤석열과 직접 관계가 있거나 김건희와 가까운 사람들은 영장이 족족 기각되고 있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선서 거부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일종의 저항, 도전. 왜냐하면 사실
그냥 법에 따르면 선서는 하고 나 처벌받을까 봐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법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건데 선서 거부를 했다는 건 난 너 앞에서 선서하고 싶지 않아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상민 장관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갔던 게 왜 나만? 아니 왜 나만? 단전 단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구치소 대기시키고 예, 법적 서포트 하려고 했던 사람이 더 문제인데 2번이나 영장 기각됐는데 왜 나만? 너 사법부 뭐야? 내가 박성재 전 장관이 내가 핵심 아니라 그러는 거야? 난 너네 앞에서 선서 못해. 그래요.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화가 날 법합니다. 둘이 사실은 죄책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한 명은 2번이나 영장이 기각됐고 예. 더 그 파도 괴담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는 반면 한 명은 그 불출석하겠다고 하니까 막 얘기가 나오고 해서 나오긴 나왔는데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상민 네. 전 장관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화가 나고 그야말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억울하죠. 자기 같은 경우 나는 판사 출신 내가 선배인데 왜 나만 그러냐. 그리고 과태료도 사실 50만 원이에요. 선서 거부 같은 경우에는. 예. 그게 그래요. 이게 73년에 그 개정이 된 이후에 다른 부분은 개정됐지만 50만 원 부분은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50만 원이면 큰 돈일 수 엄청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당시 짜장면이 100원이었습니다. 100원. 그러면 진짜 짜장면, 그러니까 빅맥 지수, 전 짜장면 지수로 했을 때 우리 여의도 물가로 해서 짜장면 짜장면 지수. 예, 만 원이라고 한다면 딱 예. 5천만 원 정도의 지금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뭐 집에서 현금 따발과 명품이 쏟아져 나왔던 이상민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선서 거부 한 번에 5천을 태우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반성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개정을 왜 안 해놨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네. 사실 저희 같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예, 저희 같은 법조리들의 빈약한 상상력으로 인해 네. 설마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겠어라는 약간 아니란 것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선서 안 할 사람이 있겠어라는. 이진건 판사님이 대놓고 얘기하셨지 않았습니까? 자기 처음 본다고. 예. 왜냐면 선서를 하고 그냥 증언 거부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서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는 사실 사법부 자체에 대해서 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짜 삐졌나 봐요. 진짜 뼈였다고. 개인적으로 지금 빈정이 상했어. 네, 그래서 저도 나 이제 그렇거든요. 선서 안 해. 뭐 나도 한 이렇게. 가족이었는데 보통 법원 가족이라고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아니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만하죠. 참 그래요. 이상민 얘기까지 좀 해봤는데 이제 사법부의 이런 불신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페북에 썼네요. 이거 한번 짚고 가죠.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조금 짚었지만은 그 얘기예요. 대장동 항소 포기 이 논란에 있어서 이걸 좀 빗대서 가지고 와서 이런 비난을 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딱 리트머스지라고 하나요? 씨앗 같은 느낌이죠. 이 반응 이런 것들이 딱 저렇게 나올 거를 모두가 저희도 안 보고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딱 저렇게 나올 거고 그냥 비꼬기 위한 비꼬, 반대를 위한 반대. 어떠한 생산성도 없는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 뭐 따질 필요도 없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대장동 같은 경우는 구형원보다 더 세게 나온 징역형 법정 구속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항소 자제하는 그 지금 법무부 기류에 맞게 가는 것이고 이거는 구형을 어떻게 했습니까? 총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총 2,4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검찰 입장에서 뭐 2,400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야 되느냐? 일반 사건이었으면 공판부 전날 점심 먹을 때 정말 예. 분위기가 참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벌금 나왔어요. 네. 굉장히 저희는 좋겠네. 바로 그냥 예. 나오자마자 그 눈물에 그 허그하고 변호인과 보통 변호사들이 그 선고 날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 네. 직원분들이 가는데 만약 저런 결과가 드라마틱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저희도 가끔 가거든요. 네. 그럼 나오면 정말 뜨거운 눈물과 함께 진한 허그를 하게 되는데 저 페북을 보면서 느낀 거는 딱 정말 예상한 대로다. 어쩜 저렇게 그 기계적 정치를 하는가. 사실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만 저렇게 골라와갖고 비꼬는데 네. 사실 디테일로 가면 갈수록 디테일로 보면 볼수록 정말 다른 사안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 뭐 항소 신중히 하라라는 그 법무부의 입장이 저는 일정 부분 정치 검사들한테 낚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카오 때도 신중 검토하라고 했지만 네.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예스 알겠다. 그럼 너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고 해서 결국 무죄가 나왔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심중 검토하라라는 의견 하나만 보냈을 뿐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뭐 오늘 방송하실 때 나가실 때 네. 방송 잘 준비하시고 꼼꼼히 하세요라는 건데 꼼꼼히 하라고? 이 주제 하지 말라는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정치 검찰이 저는 스스로 누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액션을 취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든 쟁점이 선명하지 않을 땐 이걸로 누가 이득 받지를 보면 되는데 전 이득을 본 사람들은 검찰의 2차 수사팀 네. 그리고 스타가 돼버린 전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헤비 패북러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예상한 대로 반응이 나왔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제 사건의 프레임을 저렇게 전환하는 걸 우리가 그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시험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검찰의 항소 여부 가지고 또 이걸 정치 쟁점하는 이 모습들 국민들이 또 용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 좀 해보고 정치적인 이 사법부의 이 행태 앞으로의 또 내란 전단 재판의 필요성 이걸 더 강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듭니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코멘트 하나만 네네네. 하자면 저는 민주당한테도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민주당은 사실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네. 뭐 법 왜곡죄 아니면 그 외 견제안들 음. 아니면 검찰에 대한 개혁안들 노이즈는 엄청 많이 나왔고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도 많이 떠들 만큼 항상 이슈는 많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입법이 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최근에 사라진 그 야당들의 구호 중 하나가 입법 네. 독재입니다. 입법 독재. 사실 그거는 그 스포츠나 게임을 하면서 게임 참 뭐같이 하네라는 극찬에 가까운 저는 방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예. 같이 거의 180석 가까이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링에 내려와서 대등한 싸움을 한다. 같이 노이즈를 만들고 찬반으로 나뉜다. 이건 민주당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개월간의 논쟁 끝에 네. 얻어진 통과된 법안이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건 없고 유명해진 의원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슈가 된 의원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국가와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진짜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입법이고 실력 행사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면서 논쟁만 키우고 노이즈만 키우지 말고 입법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 왜곡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나아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 책임은 선거로 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네. 180석을 몰아준 지지자들도 지칠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저 게임 용어로 엄대엄이라고 하는데 예. 이거 5대5 싸움이네라고 하면서 견제론이 당연히 고개를 들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 뭐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게 너무 뭐 세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럴 때 민주당의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말과 노이즈는 세게 가면 안 되죠. 예. 보복하겠다 징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일이고 적시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법무부에서 알아서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로 싸울 게 아니라. 법 왜곡죄를 하겠습니다. 사법부를 단죄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칠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적절한 견제안을 하겠습니다라는 그 강하게 싸우지 않는 말을 하고 입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싸운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느끼게 되고 하지만 되는 건 없죠. 그래요. 민주당이 행동할 때다. 이제는 예.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제 3대 특검이 계속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마침표를 찍는 거는 재판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행동 저희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